역사의 정사와 야사를 넘나드는 역사 이야기꾼 또리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목이 아이고 양녕아입니다. 자, 양녕은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 두 번째 아들이 효령대군, 세 번째 아들이 충녕대군, 네 번째가 성녕대군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맨 마지막에 성녕대군이 조금 낯설기는 하시겠지만, 어린 나이에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막내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후대의 왕이 될 사람을 정해야 하는 거죠. 미리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세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 세자는 보통은 첫 번째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첫 번째 아들을 세자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었죠. 자, 그러니까 본인은 특히 더 첫째 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주어야 자기가 일으킨 그 왕자의 난에 대해서도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녕대군을 이제 어린 나이에 세자 책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자가 되면 행동거지, 말투, 공부면 공부, 모든 것들이 다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하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되고,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세자가 되면 다음에 왕이 될 테니까, 물론 이제 앞날이 보장된 거죠, 왕으로서. 하지만 그렇게 감수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스승이 보통 한 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무섭죠. 20여 명이 그러니까 태종의 아들 그 양녕대군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나 아니면은 걸음걸이, 말투 또는 생각 같은 것도 정립하게끔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밥 먹을 때의 그런 식사예절 같은 것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승들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리고 운동도 잘했나 봐요. 점점점 잘하면서 너무 궁궐이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양녕은 태종의 기대를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궁궐 안에서는 매를 기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에서는 그냥 나라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는 그런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외국 사신을 맞아들이거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고, 눈도 많고 하여튼 말도 많고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제 말에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를 키우면은 매를 가지고 키워서 뭐 하겠어요? 사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왕실의 격식에 맞지도 않고 세자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양녕은 아버지 몰래 궁궐에서 매를 막 훈련시키고 키우고 이러다가 딱 걸려요. 아유, 그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눈이 많은데 입이 많고. 그래서 이제 불려가서 혼나죠. 그러면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반성문을 써요. 그러면은 그대로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짓을 하냐면 궁궐 밖에, 그러니까 이제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번거롭고, 또 이유가 없으면은 외출 허락을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궁궐 바깥을 나가서 그때 당시는 건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젊은 애들끼리 논 거예요. 놀면서 기생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또 태종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나라 일을 논의할 적에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전하, 세자머마가 지금 저작거리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점잖게 하더라도 말 뜻은 그거예요. 아니,
차기 왕이 될 사람이 행동이 이렇게 경망스러워서 되겠어? 왜 그리고 세자로서의 그런 위험을 갖추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니? 막 이런 이제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태종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신하들 볼 낯도 없고 망신이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또 혼을 내요. 그런데 그때에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자중하고 또 이제 그 기대에 또 이렇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그 신하 박선이라는 그 신하에 첩이 있어요. 어리라는 첩이 너무 예뻤나 봐요. 또 그 첩한테 또 홀가닥 반해가지고 뺏어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하 입장에서는 세자가 마음에 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리와 또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런 사실도 또 태종한테 들어가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또. 그래서 만나지 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어리를 양령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세자빈. 세자빈이 이제 김씨예요. 근데 장인어른 그러니까 처갓집에다가 어리를 숨겨두고 잘 보살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가 지금 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숨겨달라, 첩을 숨겨달라 이러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자마마니까. 그래서 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이제 이런 거죠. 어휴, 그 속 썩은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종이 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어리를. 그런데 어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만나면서 임신까지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정말 다양하게도 속을 썩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태종은 계속해서 아들을 감싸고 좀 고쳐보려고 하고 좀 되돌려보려고 하고 그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자가 이래서 쓰겠느냐 바꿔야 된다 막 이제 목숨 걸고 막 간언을 하고 이러니까 태종 입장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해요. 정말로 큰 결심을 해요. 세자를 바꿔야겠다. 이제 양령은 세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없다. 그러면서 바꿀 결심을 해요.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효령대군이 물망에 오르겠죠. 그런데 효령은 또 하필이면 조선에서 그 많은 종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막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막 스님이 되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을 종교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세자로 책봉을 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됐다. 신하들이 그렇게 두고 보겠냐는 거죠. 그렇게 정도전이 불교를 배척하려고 하고 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이제 그 절들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 그 상을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목을 막 이렇게 잘라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불교를 배척을 했는데 왕자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종교를 가지고 뭐 조용히 그렇게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딱 탈을 잡아가지고 완전 금지한다고 뭐 법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락. 그러면 누가 되겠냐? 이제 셋째 아들 충녕대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녕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자나깨나 공부밖에 모르고 행동도 묵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러니 충녕밖에는 또 적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녕대군이 이렇게 점잖게 행동하고 공부만 좋아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기록된 거라 어떤 그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충녕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공부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공부 너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셋째인 충녕이 뒤를 이어서 세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태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세종대왕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충녕대군이 얼마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지
막 눈병이 나고요. 건강을 해칠까? 이런 것이 태종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충령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압수해서 그냥 없애버려. 그 방에 책이 좀 남아있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관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책을 들고 나가니까 충령 입장에서는 그럼 난 뭐하라고. 나는 책 읽는 거밖에 더 재밌는 게 없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들으면 진짜 싫어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책을 다 이제 없앴는데 뭐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태종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사냥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몸 좀 써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부만 하지 말고. 자, 근데 충녕대군은 책 읽는 거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병풍 뒤에 이렇게 책이 한 권 떨어져 있었는데 책을 가져가던 내관들은 그걸 발견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권이 딱 충녕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충녕은 그 책을 뭐 10,000번인가 20,000번인가 어떤 사람은 10,000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00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읽었다는 거죠. 그럼 그 책을 외우고도 남았겠네요. 이 정도로 활자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공부를 좋아했던 충녕이 결국은 이제 형을 밀어내고 이렇게 왕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태종 속을 어지간히도 썩인 그 첫째 아들 양녕대군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충녕대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세종대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종대왕과 관련된 신하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